안녕하십니까. 가장 졸린 시간에 발표를 맡은 최유진입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혹은 ESG로 불리는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아마존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탄소를 측정하기 위해 했던 사례, 끝으로 그 과정에서의 AWS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낙 졸린 시간대여서 좀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국내 30대 그룹 중에서 ESG 정보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어딜까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국내 3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SK그룹의 ESG 정보량이 가장 많고 그 뒤를 LG와 롯데그룹이 잇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필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아리백의 국내 최초 가입 기업은 또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20년 말에 SK 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 6개 그룹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아리백에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구매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저희 아마존입니다. 이렇게 ESG 관련 관심이 많으신 SK그룹 그리고 저희 아마존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아마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치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고객들이 질문한 것들이 뜨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 아마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혹은 아마존은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집 앞에 상자가 너무 많이 쌓인다. 내가 아마존을 좀 친환경적으로 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마존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 고객들의 질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과 지속 가능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 웨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 원칙 하에 크게 4단계 접근법을 취합니다. 가장 먼저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왔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꾸고 끝으로 저희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급망의 그 비즈니스 전환 방식을 역시 확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세운 야심찬 목표는 The Climate Pledge, 즉 기후 서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창업주인 제프 베이저스가 19년 9월에 글로벌 NGO인 글로벌 옵티미즘과 함께 파리 협정을 10년 먼저 달성하겠다라고 기후 서약을 선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 전력의 100%를 전환하겠다. 끝으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20억 달러의 기후 서약 기금을 조성하겠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서약은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파트너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뿐 아니라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벤츠 등 현재까지 약 34개국, 370개 기업들이 이 기후 서약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후 서약을 실천하기 위한 중점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탈탄소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아까 퀴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해서 브라질, 폴란드 등 약 270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 쉽먼트 제로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저희가 배송하는 전체 배송의 50%를 탄소 중립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럽에서는 기후 중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 중립 데이터 센터 협약, 즉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재활용하고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협약을 또 시작했고요.
소비자들 가까이에서는 아마존닷컴에서 탄소 중립 인증제를 시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 세제, 의류 등에 대해서 아마존 어웨어라는 탄소 인증을 실시하고 해당하는 제품을 약 2,000여 개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저희가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제가 업무 영역으로 줄여서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이커머스 아마존닷컴, 저희 웹 서비스, 그리고 킨들이나 파이어 TV를 내는 전자제품 영역, 아마존 프라임 스트리밍 영역, 홀푸드 같은 소비재 영역, 업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데이터의 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기획자들로 모인 측정팀을 별도로 꾸렸는데요. 이 측정팀의 역할은 가장 효과적인 탄소 감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업무 영역 중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핫스팟이 어딘지 먼저 보고 그 핫스팟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고 끝으로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의사결정 데이터를 얻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영역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분석 모델로 한 개로 되지 않습니다. 총 5개 정도의 분석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요. 재무, 배송, 전력, 포장, 제품 등이 그것입니다. 재무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재무는 탑다운으로 저희 재무 원장, 그러니까 회사의 영수증을 분석한 겁니다. 회사에서 지불하는 점심값, 사업장 이런 매 달러마다를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우선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탄소 배출량으로 누락이 되는 것이 없도록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배송 부분에서 물류창고부터 고객, 택배함 때까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전력은 우리가 쓰는 사업장,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이트까지 포함했습니다. 포장의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외에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도 상세 분석을 했고요. 제품의 경우에는 에코나 킨들 같은 이런 디바이스 제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하는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고 마지막에 써서 버릴 때까지 전체 과정 대상으로 탄소를 평가한 겁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고객이 물건을 주문했을 때 저희 풀필먼트 센터에서 고객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라우팅을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만약에 물건을 직구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항공을 통해서 왔다가 지역 풀필먼트 센터에서 다시 택배로 트럭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근처에 와 있다가 당일 배송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되면은 이제 어느 방식이 환경 영향이 더 큰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곤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 주문을 했을 때 항공 배송으로 받았을 때랑 당일 배송으로 받았을 때 어느 쪽의 탄소 배출량이 클까요? 항공 배송이 탄소 배출량이 더 크다 1번, 당일 배송이 탄소 배출량이 더 크다 2번. 1번 손 들어 보실까요? 2번 당일 배송이 더 크다 손 들어 보실까요? 1번이 조금 더 많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답인데요. 사실 저희 아마존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량을 쟀을 때 항공 배송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저희 측정팀은 굉장히 의외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마존에서는 항공 배송 물량이 퍼센트가 굉장히 작아서 이 부분은 저희 개선 순위에도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 배송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보고 어라 이거 관리해야 되네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당일 배송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고객들은 내가 주문했을 때 당일 배송 받는 게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의 업무 방식을 바꿔서 항공 배송은 줄고 있었지만 더 줄이고 당일 배송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역별 재고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좀 더 힘을 쏟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생애주기 대상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동그란 제품은 아마존의 에코닷이라고 하는 스마트 스피커인데요.
SK텔레콤의 누구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겉에 보이시는 까만색 탄소 섬유, 그리고 안에 플라스틱 부품, 반도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제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부품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이 부품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제일 많이 탄소가 나오는 제품을 찾고 그 부품의 공급업자랑 얘기해서 재활용 소재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측정을 하면서 이 제품의 탄소량을 측정을 하면서 보니 이 제품의 실제 제품보다 이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나오는 전력의 소비 전기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55% 정도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한 접근은 이후로는 아예 제품을 뜯어 고친 겁니다. 이 제품의 전원 모드에 전원 전략 모드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안 쓸 때는 자동으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컨셉을 바꿨고요. 에코다뿐 아니라 이후의 파이어티비 등 스마트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전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의 목표였던 부품의 재활용 소재율도 당연히 추진을 했었고요. 이런 모든 값을 계산해낸 시스템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된 건데요. 여기 보시는 저희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프라임, 저희 모든 사업 영역에서 나오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보네이션, 탄소 모델링 단계에 말씀드렸던 재무부터 제품까지 5가지 모델로 탄소 배출량이 계산이 됩니다. 끝으로 퍼블리시 단계에서 이 제품의 탄소 측정량, 그리고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 달성률, 그리고 그 외의 인사이트들이 도출됩니다. 끝에 보시는 것처럼 유관 팀들, 넷제로 팀, 그리고 우리 공급망 파트너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쳐나갈 데브옵스 팀에 이 결과가 전달되고 실제로 저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스템을 구현했고 또 그 외의 고객들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AWS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먼저 AWS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단순히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 현재 기준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결과는 451 리서치라는 글로벌 리서치 펌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평균 데이터 센터 대비 클라우드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3.6배, 유럽과 아시아는 5배까지 에너지가 효율적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성은 한 60% 정도는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의 에너지 효율성에 기인하는 거고요. 10% 정도는 기후에 맞는 냉각 시스템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AWS로 이전해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2008년도에 자사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고 3일 동안 DVD를 배송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7년에 걸쳐서 아예 전체 시스템을 AWS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넷플릭스의 사업 규모는 약 1000배까지 성장을 했고 그만큼의 물량을 AWS가 문제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한 건 알겠어. 근데 넷플릭스가 웬 탄소 배출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수치값들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쉬프트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용자 한 명이 넷플릭스를 1시간 동안 보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0.4kg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넷플릭스의 사용자는 1억 8천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AWS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데이터 센터 100%를 AWS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AWS가 신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하게 되는 2025년이면은 넷플릭스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로 이전한 이후 클라우드 내 최적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5가지 필라는 저희가 2021년 전까지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원칙으로 삼던 겁니다.
운영 우수성, 보안 신뢰성 등인데요. 저희는 2021년도에 지속 가능성을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설계 원칙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설계 원칙으로 공식화를 했다는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거나 운영을 할 때 이 지속 가능성의 영향도를 정량화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고객들 역시 정량적으로 환경 영향도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 기준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더 나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량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희가 고객 탄소 발자국 툴이라는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AWS를 쓰고 계시면은 대시보드 중에 이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량 기준으로 AWS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지속 가능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축되는 탄소 배출량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AWS를 통해서 최적화를 이뤄낸 사례로는 역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이렌 앱, 주문 앱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스타벅스는 중요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옮겨서, 그리고 또 사이렌 앱 같은 이제 그 크리티컬 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북미 기준만으로도 약 하루에 250만 개의 모바일 주문을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는 저희와 함께 옆에 보이시는 그린 클라우드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AWS 사용량, 스타벅스가 AWS를 사용하는 일 사용량과 일 사용량에 따른 전체 추이, 그리고 요 밑에 잠깐 보시면은 What can we do about it? 이란 말이 있을 텐데, 지금 현황 대비 내가 다음 달에 AWS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스타벅스는 이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19년부터 20년까지 워크로드 내 탄소 발자국을 30% 이상 줄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TCO 역시 절감되었습니다. 끝으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AWS를 활용해서 ESG 전환을 하겠어라는 적극적인 고객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ESG를 데이터 게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를 제공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보이시는 아마존 서스테너빌티 데이터 이니셔티브는 공용 플랫폼인데요. S3 지리정보 시스템, 미국 해양대기청, 나사 이런 곳에서 제공되는 기후 데이터, 위성 데이터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아래 보이시는 AWS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라이선스 플랫폼인데, 이 SASB 같이 이제 ESG 지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평가 기관인데요. SASB, 아라베스크 웨이 이런 식으로 ESG 인사이트를 가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서브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에코플랜트의 프로서브 사례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희 내부의 업종 도메인 그리고 기술을 갖고 계신 프로서브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런 니즈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 측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분석, 지속 가능한 빌딩 관리, 패키징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 프로서브 팀을 두어서 계속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식이 쌓이고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전에도 나왔던 SK 에코플랜트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저희와 함께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신데요. 기존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저희 AI 솔루션과 ML 솔루션을 결합해서 폐기물을 태웠을 때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적정 온도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SK 에코플랜트 5개 사업장 대상만으로도 약 승용차 7,000대 분량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고요. 이 솔루션을 이제 저희 앱스토어인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국내외 소각로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AWS를 활용해서 기존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레버니를 창출한 스마트한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63빌딩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국내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3빌딩 대상으로 IoT 플랫폼 기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건물 내의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 등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와 연결해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빌딩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 솔루션을 맹그로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솔루션을 63빌딩뿐 아니라 다른 건물, 다른 팩토리,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에까지 확대 적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 말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ESG 이슈를 적당히 대응하거나 수비하면서 관리했다. 앞으로는 정면 돌파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작년 이맘때 최태원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성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찾은 문구인데요. 저희 아마존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SK 여러분들이 이렇게 ESG 이슈를 정면 돌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AWS가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AWS 최유진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올라왔는데요. 미래의 탄소 배출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감소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근데 기업이 내는 탄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계산은 거의 사칙 연산에 가까운 굉장히 단순한, 물론 계산하기는 사람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산식은 다 정해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해야 할 탄소가 얼만큼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줄일 범위를 얼만큼인지 설정하는 것,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실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계산기 넣고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측정팀이 의사결정에 집중했다는 거고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더 감축해야 될 게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탄소 배출에 대한 추가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탄소 배출 계산할 때 그레이 영역, 예를 들어 배대지를 통해 엔드 고객에게 이제 배송된 건 등에 대한 그 탄소가 혹시 계산이 빠졌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질문이 왔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마존닷컴이 들어와 있지 않고 11번가에서 영업을 하시고 또 배대지라는 개념이 워낙에 한국 분들이 특이하게 사용하는 옵션이잖아요. 실제로 이 계산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의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로 뽑아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담당에게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배대지는 1차 계산에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계산부터는 배대지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AWS의 데이터 센터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서 다 커버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데요. 원래 장표가 많아서 제가 좀 뺐었는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 자체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SK 하이닉스가 계시긴 하지만 아마존도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전용 그래비톤이라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칩은 저희 기존 동일 인스턴스 대비 최근 나온 칩은 약 6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드웨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부분까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Q&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AWS 최유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